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선희입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 나란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일단락되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바이든 효과도 시장에 함께 힘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1.7%가량 탄력적인 상승으로 850선 위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시장은 1.2% 올랐는데 2,450선 아직 뚫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지금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 이 답답한 박스권 벗어나 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뉴욕 증시에서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기 민감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 이 세 분의 전문위원 대기하고 있습니다.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질문들 남겨주시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도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 매니저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아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화이자의 백신 관련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전날 미국 시장은 큰 폭의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5%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는 듯 테슬라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언택트 관련주들이 좀 비교적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장중에 1.5%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산업재 쪽 섹터들이 큰 폭의 좀 상승이 나왔었어요. S&P 500은 1.17%, 그다음에 다우지수는 2.95%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3대 지수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초반에 치고 나갔다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한국 시장도 아마 쌍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강세 출발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선 박스권역에 있어서의 상단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고점 기준으로는 잠깐 넘어섰다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정고점 돌파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선물로 좀 보게 되면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된다라면 큰 폭의 상승이 나간다거나 급등이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도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만들지 않을까. 급등에 따라서 기간 조정 형태의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61선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 마찬가지로 좀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61선 자리대를 코스닥 지수는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61선을 회복해주지는 못했어요. 상승 N자형으로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숨고르기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지수들에 있어서 지수는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다만 이제 지수에 있어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형주들, 뭐 특히나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전날 같은 경우도 1110원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이 워낙 강세에 대한 폭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신문 기사에도 좀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뭐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비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죠. 완만하게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되면 상당히 좋은데, 급격하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수출주들에게는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박스권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정고점 자리대 61,000원 자리대를 훌쩍 넘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환율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이 수출주들에 있어서의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급등이 나왔었던 뭐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순환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지수가 떠서 출발하게 된다라면 숨고르기 과정을 한 번쯤은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눌림목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자세한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우선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IT 쪽 시작해서 자동차, 제약, 건설, 화학, 뭐 산업재 쪽 섹터들에 있어서의 순환매는 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전날 같은 경우는 조선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어요. 조선주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최근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거래량을 동반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긍정적이에요. 사실 수급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제일 중요한데, 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해줬다는 거, 그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대를 넘어섰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업종별로 순환매에 대한 그런 흐름들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 화학 쪽 같은 경우나 뭐 철강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 포스코 같은 경우도 23만 원대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산업재 쪽 섹터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PBR 종목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PBR 0.6배 이하권역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 좀 상당히 많고요. 거기에다가 배당까지도 은행이자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순환매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지수에 급락을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매수관 쪽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순환매는 좀 계속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에요.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후보 이제 당선자가 됐죠. 거기에 따라서 이 수혜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수소 뭐 이런 쪽에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
이들 섹터들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에 있어서의 매수 포인트를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5G 종목군들은 최근 들어서 좀 며칠 쉬었어요. 며칠 쉬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은 5G 쪽의 종목군들로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KMW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일주일 동안 조정을 좀 받았어요. 눌림목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으로 타겟팅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61선 자리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1선 자리대 위로까지는 한 번쯤은 반등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뭐 에이스테크 다 똑같습니다. 차트의 모양새는 좀 비슷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오늘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IT 섹터들은 여전히 관심권 역에 있어요. IT 부품, 뭐 장비 쪽이죠. 소부장 섹터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태양광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많은 부분들이 반도체 쪽의 장비 쪽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이 겸업을 해서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3분기 때부터 시작해서 고객사들에 있어서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재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의 증가세는 여전히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런 면을 놓고 봤을 때는 장비 쪽이라든가 소재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을 조정시에는 좀 잘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예요. 5G 쪽 얘기를 하면서 2차전지 쪽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 이 자체가 점진적으로 좀 커져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필수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로 종목군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이 좀 나왔던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코로나 백신 쪽에 있어서의 90% 이상 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종목군들 이 언택트 관련주들이 좀 밀려 내려왔었고 산업재 쪽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지고 볼만한 종목군들을 좀 몇몇 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었는데 이미 뭐 주가에 다 반영이 돼버렸어요. 초가부터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CJ, CGV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 권역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뭐 CJ, CGV라든가 아니면 대한항공이라든가 뭐 아시아나항공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뭐 갭상승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모두투어 같은 이런 기업들도 바닥 권역에서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아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시초가의 갭이 너무 많이 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눌림목을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화이자 관련주로 좀 볼 수 있는 제1약품 또한 마찬가지로 급등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눌림목을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에요. 뭐 시젠이라든가 EDGC 뭐 이런 기업들 있죠.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하락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하락 출발한다고 해서 무작정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등 타이밍을 좀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 그 화이자 쪽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내일 당장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부분들은 소요가 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일정 부분들에 있어서 진단키트라든가 이런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좀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거. 그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 화이자에 대한 부분들, 산업재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갭상승 출발했으니까 좀 눌림목을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니마이크론에서 화재가 좀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반도체 기판 수급이 좀 비상에 걸렸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복구를 한 데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소요가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들 자체적으로 봐도 뭐 삼성전자의 흐름과 좀 비슷합니다. 박스 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향후의 전망이 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도정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은 그런 부분들이고 이 기판 쪽에 있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대덕전자도 있어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갭상승 출발했다가 2거래일 정도 밀려 내려왔는데 이 종목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정시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서킷이라는 기업도 있죠.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마찬가지로 바닥은 나와 있고 박스권역이에요.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도 61선 자리대를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수익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은 LNF예요. LNF 같은 경우도 수급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차전지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LNF 같은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나. 수급적으로 봐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양매수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오늘 산업재 쪽 섹터가 올라가고 그린이들 쪽이 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분할매수 포인트 잡아도 괜찮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후성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탄소 배출권에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도 다 급등 나왔어요. 근데 후성 같은 경우는 원체 개인 투자자들의 단타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9,800원 이하 권역에서는 좀 매수 포인트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0일 화요일장 개장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은 나란히 1%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로 시장을 이끌어줬는데요.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최근 시장의 특징적입니다. 간밤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90%의 효과를 확인했다라는 이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글로벌 증시 급등했는데요. 그동안 타격을 받았던 경기 민감주가 오르고 또 반면에 수혜를 받고 있던 언택트주들은 잠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될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3%의 상승, SK하이닉스 0.8%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2.3%가량 오늘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바이오사와 580억 원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77만 9천 원으로 지금 78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오늘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1.7%가량 하락이고요. 어제 바이든 효과의 배터리 3사가 모두 뛰었는데 오늘은 일단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72만 1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네이버의 낙폭이 눈에 띕니다. 4%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언택트주들 하락으로 그 영향 이어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28만 5,5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우선주도 0.3%로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0.8%가량의 하락입니다. 셀트리온은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 오늘은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0.8% 상승이고요. 이 엔비디아와 인공지능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2022년부터 모든 신차에 커넥티드카 시스템을 탑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7만 4천 원으로 출발했고요. 삼성 SDI 어제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1.8%가량 하락으로 52만 3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지금 4%에 달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5만 7,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방향이 갈렸습니다. 코스피 0.08% 강보합으로 2,449선, 2,450선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은 1.29% 하락으로 840선으로 출발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상승에 따른 좀 차익 매물일까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 셀트리온 그룹주들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2%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시젠이 오늘 많이 빠집니다. 8.5%나 하락하면서 25만 1,6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HLB도 하락, 알테오젠 1.6%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어제장에 5만 원 선에 안착을 했는데 오늘은 다시 하락이 나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2.6% 빠지면서 48,700원으로 출발했고요.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도 좀 관심을 받으면서 어제까지는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14만 8,200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CJ ENM 2.5% 상승, KMW 0.3% 오르면서 6만 9,600원으로 시장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간밤에 글로벌 증시 흐름이 좀 괜찮았는데 오늘 우리 시장 일단은 좀 방향이 갈렸습니다. 코스피가 0.14% 지금 강보합이고 코스닥은 1%가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오늘 대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이 좀 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에 지금 외국인 기관 전부 다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 같은 모습이고 개인만 매수로 들어오고 있네요.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자 어제 미국 시장하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은 이제 나스닥이 장중에 이제 사상 신고가를 갔다가 내려왔죠. 다우존스도 어제 폭등을 했다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강세로 마감이 됐고 유럽 시장도 굉장한 폭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7% 가까이 그리고 5%에서 7% 정도의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일부 시장도 어제 굉장히 강한 강세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중국 시장도 굉장히 강하게 마감을 했고 자, 우리나라 시장 어제 강하기는 했죠. 어제 강하기는 했지만 어제 우리나라 올라간 거 뭐 2%도 안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렇게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게 올라간 것도 없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데 어제 이제 화이자 백신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뭐 백신이 정말로 완벽하게 나와가지고 끝난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나왔다고 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은 빠질 애들은 그러면 나머지 제약들이 뭐 흔들릴 애들은 좀 흔들리고 그럼 나머지 애들은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이 900개가 거의 됩니다. 900개 정도가 되고요. 그 빠지는 종목들 가운데서는 이제 태양광 섹터들 오늘 많이 빠져요 지금. 그리고 풍력 애들도 많이 빠지고요. 풍력, 태양광 애들 빠지고 제약주 빠지고 기타 뭐 전기차 관련주 다 빠지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도 빠집니다.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어이가 좀 없을 정도의 이제 흐름인데요. 일단 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미리 선방향이 돼서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뭐 원텍스 관련주들이 이제 뭐 빠지고 이제 그에 반대되는 종목들이 움직인다. 사실 이것도 조금 어거지인 것 같고요. 그냥 지금 그냥 빠지는 거예요. 어제 올라갔었던 부분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부분이 맞는 것 같고 특별히 뭐 제약주만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전 종목이 빠진다고 봐도 될 정도로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다 지금 흔들리는 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좀 비정상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증권주하고 이쪽에 이제 버티는 조선주하고 몇몇 가지 이제 버티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시 개파락에, 오늘 아침부터 개파락이 나왔는데, 개파락이 지금 밀렸던 부분들은 다시 정신을 차릴 것 같고요. 시장 흐름들도 다시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지금 뭐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일단은 뭐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나올 것 같은 기대감에 움직였다면, 이게 이제 나오면 이제 12월 말이나 이제 1월 달에 이제 화이자에서 가장 빨리 나오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12월 말이나 1월 달에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그 전까지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종목들이 계속 빠지거나 올라가거나 분명히 뭔가 이제 안정성은 좀 잡아줄 것 같고, 오늘의 요 흐름은 저는 좀 과하다고 좀 생각이 돼서 오히려 지금처럼 확 밀리게 되면 좋은 종목이 실적이 되거나 바닥주에 있는 종목들은 받아도 되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턱대고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요. 일단 안정세가 좀 되면, 어쨌든 오늘에 나온 흐름들은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빠질 거면 차라리 그러면은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제약주만 빠지든가 그래도 관련주들만 올라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전 종목이 흔들린다라는 건 오히려 여러분들 여기서 던지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종목을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어떻게 흐름이 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자, 피플바이오. 자, 피플바이오 질문 주신 종목인데요.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많이 올랐고, 자,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많이 올랐죠. 바닥에서 지금 신규 상장주인데요. 바닥에서 지금 계속 여태까지 올라왔던 종목이라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을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 타이밍 물어보셨는데, 오늘 5일선 이탈 나오고 있네요. 여기서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주시고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을 하면 되지 않을까. 박스권 매매로 대응하면은 이제 저점이 여기서 여기니까 매도하고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하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바이오젠 알츠하이머 치료제 FDA 판매 허가 승인의 기대감이 그동안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는데,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뭐 이런 거는 없고요. 그런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그 FDA 판매 승인 기대감에 상승을 했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올라갔으면 이제 조정받으면 이제 올라갔으니까 살짝 내려가면 다시 공략을 해서 이제 올라오면서 다시 매매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은요. 우리바이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또 상한가를 갔는데, 우리바이오는 우리조명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조명은 FPCB 관련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신규 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사업을 영위를 했는데, 건강기능식품 관련주가 이렇게 핫하게 뜨겁게 이렇게 강하게 점상한가는 아니지만 상한가 어제 가고 오늘도 갭상승을 주고 또 상한가를 가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뭐로 움직이는가 봤더니 이게 그 화이자 관련주로 움직이는데, 그럼 화이자 관련주에 그럼 무슨 관련이 있느냐? 거기서 납품을 하느냐? 아니면 뭐 거기 관련된 뭐 원료 약품 뭐 거기 생산을 하느냐?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과거에 대표이사가 한국 화이자 제약 출신이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제약주가 아니고 그 정치 테마주 움직일 때, 과거 한 10년 전에 움직일 때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같이 밥 먹었다고 움직이고, 같이 사진 찍었다가 움직이고, 같이 학교 나왔다고 움직이고, 같이 얼굴 보고 인사했다고 움직이고, 이게 이제 인맥 관련주인데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그냥 지금 비정상적으로 그냥 움직이는 건데, 그냥 테마가 그렇게 돼버린 거야. 엮인 건데, 지금 화이자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게 제일약품하고 KPX 생명과학하고 우리바이오인데, 우리바이오가 제일 좀 어이없게 움직이는 이제 흐름인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장이 움직일 때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는데, 오늘이 좀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에서는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거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전주예요, 작전주인데, 이유는 쟤네들이 그냥 엮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상한가가 들어갔고 올라갔기 때문에 덤비지 마시고, 나중에 뭐 조정받아서 뭐 4,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얘 이제 모멘텀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니까 거기에 맞게 좀 싸게 공략을 해서 하시는 게 맞지, 지금 이제 세력들이 저걸 엮어가지고 저거 급등하는데 여러분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누군가는 나중에 고점에서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비싸게는 사주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CMG 제약인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7월 달에서 7월 22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3,900원대, 3,900원대에서 4,000원 초반대에서 이제 공략을 시켜드렸던 종목이었고, 목표 가격은 5,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몇 번 달성을 했어요. 이미 5,000원 달성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5,000원 올라오게 되면 매도하고 다시 3,900원, 4,000원대 내려오면 매수가 되는 그냥 박스권 종목입니다. 뭐 특별한 악재는 없어요. 특별한 악재도 없고, 지금 수급을 봐도 나쁠 거는 없습니다. 기가 외국인 금수가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여서 종목들이 좀 흔들려서 그렇지, 다시 정신 차리고 움직이게 되면 얼마든지 또 수익이 아니고 더 올라가는 상태에서 또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나오니까, 뭐 이거를 뭐 여기서 만약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특히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지금 위치에서 그냥 박스권으로 저점에서, 그러니까 여기 4,000원대, 3,900원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이라 3,900원에서 5,000원, 또 여기에서 또 5,000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내려오면 사면 되고 올라가면 팔면 되는 그냥 그 정도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문의약품으로 해가지고 뭐 동맥 경화제라든지 뭐 피부 질환 용제라든지 뭐 해열 진통제라든지 이런 거 판매하는 회사고요. 뭐 최근에서는 이제 조현병 치료제라든지 이런 거 FDA 판매 승인, 아니면 뭐 표적 항암제 이런 거 임상 준비 중에 있는데, 뭐 결과에 따라서 한 번씩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내려오면 좀 싸게 사면은 또 매매로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내려오면 한번 잘 공략을 해보자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관망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치에서는. 자, CMG장 관망이고요. 자, 다음 네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EID인데요. 오늘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흔들리는 애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뭐 다시 정신 차리고는 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흔들려요. 이거는 비정상적인데, 좀 정상적으로 좀 정신 차릴 때까지 좀 시간이 좀 지나겠지만, 어쨌든 모멘텀은 해소된 거는 없습니다.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쪽에들 모멘텀은 해소된 게 없는데, EID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일단은 바이든 당선 소식에 2차 전지 테마가 어제도 강하게 움직이고, 오늘은 그냥 선별적으로 움직이지만 뭐 정신 차리겠죠. 어쨌든 일단 손절 가격은 지금 위치에서는 굉장히 깊어요. 너무 떴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 공략이 가능했지만 이미 벌써 너무 떠서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되고, 요게 이제 움직이는 이유는 원래 EID가 이제 유류라든지 이런 거 유류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제조하고 판매하고 수출하는 회사인데, 이 자회사들이 이토론에 대한 이제 지분을 31%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자회사 G라든지 KIT를 통해서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어제도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강세를 좀 펼쳐주는 말 그대로 그냥 작전주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거금 100%짜리면서 이게 동전주들이죠. 시가총액 그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바닥에 동전주 있다가 이게 급등하는 흐름들이 장세가 이제 좋을 때,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좋다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전에 코스닥이 거의 900개 가까이가 빠졌기 때문에 좋다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겠지만, 지금 해외 지수를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이제 그 유동성 장세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점에서만 종목은 안 잡으면 돼요. 지금 위치에서는 고점에 있는 종목만 안 잡으면 되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공략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뭐 조정받으면 싸게 공략하시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이 아침에서 정신없게 지금 막 왔다 갔다 거리지만, 시장은 죽지는 않을 겁니다. 정신을 차릴 때까지 조금 인내하면서 투매하지는 마시고, 고점에 있는 종목도 덤벼 들어가지 마시고, 아마 어제 태양광하고 이쪽 애들 고점에서 아마 덤비셨던 분들은 아침에 흔들릴 때 깜짝 놀랐을 거여서, 쌀 때 항상 좋은 종목은 조정받을 때 좀 싸게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뭐 지금 시장에서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은 장 초반 시장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0.07% 지금 강보합권이고요. 2,450선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어제 850선 위로 올라섰는데 이 850이라는 마디지수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18% 지금 하락으로 84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오늘 양 시장에서 지금 모두 양매도 나오고 있고, 반면에 선물 시장에서는 또 매수로
들어와 주고 있다는 점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모두 지금 매수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역시 항공주와 해운주 흐름 좀 눈에 띄고요. 또 이 화이자와 관련한 주식들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 초반 좀 흔들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사실상 그냥 수급을 좀 조절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지금 속임자리입니다. 명백한 속임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어제 KPX 생명과학이나 화이자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지금은 좀 관련주들만 좀 움직임이 나오고 지금은 좀 다른 종목들은 좀 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속지 마세요. 천천히 그냥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갈 종목들은 가고 제약바이오로 지금 자금이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 차익 실현하고 제약바이오 사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 기관은 좀 올 매도 중이고 단순히 차익 실현을 위한 그냥 움직임 개인 투자자들을 꼬시기 위한 그런 움직임 위에 다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 차분히 시장 관망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시장이 계속적으로 갈 것도 아니고 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차익 실현 분명히 깨집니다. 저거 아시겠지만 기사 보신 분들은 명확히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기 4만 명 중에 4만 3천 명이 이제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94명에 대해서 이제 90% 이상 위약 투여를 받은 사람들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90%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4만 명 중에 94명이 정말 90%의 확률인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절대 아니다라고 아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임상시험에 대해서 통과 확률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3상까지 가고 나오는 데까지 한 7% 확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지금 코로나는 조금 예외일 수 있고 미국에서 임상 3상은 거의 58% 정도 일단은 통과를 시켜주고 있긴 한데 코로나는 조금 더 넓혀서 이제 반응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저런 확률 가지고 그냥 기사 띄우기를 해서 움직여나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겁내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상승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좀 한 번쯤 쉬어가는 자리이다 정도로 그냥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에 항상 휘말려서 따라가지 마시고 기업의 기본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자 관련해서 저런 종목들 좋은 종목들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직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나타나잖아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저는 한 번 더 확신을 가지는 게 다른 종목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천천히 관망하시면서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 차분하게 대응을 해주시고 일단 종목들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은 그리고 KPX나 저런 의료바이오 오늘 많이 상승한 종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관련주도 따라가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LG화학 시총 3위 등급했다고 하면서 일단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LG화학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고 지금은 눌린 구간 접근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접근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매물 구간에서 좀 꿈쩍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지금 수급이 좀 몰려가면서 같이 쉬고 있어요. 기존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때까지 한 61선 지지를 할 때까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에 좀 진입하시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SK이노베이션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접근 가능한 구간입니다. 흔들림도 충분히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강하게 좀 뚫어준다고 하더라도 상단은 굉장히 이제 매물 제한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괜찮다. 다만 중간중간에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뭐 좋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네, 다음 세 번째 종목은 한솔홈데코입니다. 일단은 말씀드리고 한 21% 정도 상승을 어제 하고 지금은 좀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고 기존에 사실 그 기후협약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탄소 배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지금도 추세가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환경에 대한 이슈들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흐름을 지켜보시고 눌린 자리에서는 좀 기다리셨다가 추세가 안정을 찾으면 다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한번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입니다. 일단 엔투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신규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현재 자리 접근은 가능합니다.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9월 24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 자리에서 한 80%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눌렸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 종목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좀 묶여 있거든요. 모더나 코로나 백신 유통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좋은 종목은 항상 선취매를 해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어쨌든 지금 V자 반동을 만들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 뭐 접근은 가능하나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신 관련주들 좀 비이상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올라갈 때는 올라가나 보다 그냥 경기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엔터텍 지금도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나올 것이다.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쉬어갈 수 있어요. 그런 쉬어가는 구간에서 한번 접근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종목 시계달 함께했습니다. 자, 시장 계속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까지 마이너스, 그리고 코스닥은 1.6%까지 낙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간 시장을 좀 끌어줬던 외국인과 기관 오늘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800억 원 가까이, 기관의 물량이 큽니다. 1,700억 원 넘게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단기 성향의 금융투자가 1,200억 원 넘는 물량 내놓으면서 지금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개인들은 다시 시장에 매수로 진입을 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2,600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1,000억 원까지 매수 규모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자 오늘 우리 시장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 코스닥 쪽에 하락 흐름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에서의 기술주들의 하락 그리고 컨택트주들의 급등 흐름들 조금 구도가 좀 잡히면서 어제 많이 밀렸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국내 관련주들 보자면 뭐 다 밀리는 모습이에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뭐 NC도 그렇고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 좀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에 있어서 좀 보자면은 주가가 좀 바닥에서 움직이는 그런 포인트가 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노리시고 대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같은 자리가 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눈여겨봐야 될 여러 종목들이 이제 뛰는데요. 우선은 컨택트 라인을 타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CJ, CGV가 급등하는 흐름 나왔었고, 그다음에 GKL,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호텔신라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 백화점주들 급등 나오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행주 가운데서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급등을 좀 보이다가 약간의 조금 조정 흐름이긴 하지만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이게 단기로 끝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단기로 끝날 부분은 아니라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류 관련주 하스엔터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급등하는 흐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영업 무역 같은 경우에도 소폭이나마 움직이는 흐름이 좀 나오네요. 그리고 어제 이제 유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에 따라서 SOL 같은 경우도 오늘 장점 많이 오르는데, 당연히 컨택트 이슈 맞추면서 같이 올라가는 포인트라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랜만에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은 그간에 좀 많이 올랐는지 좀 피곤한지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매출 구조상 2차 전지 관련한 배터리 포인트는 5% 매출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 이상이 유가 관련인데,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쉬운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면에 보자면 시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급락이 나옵니다. 네, 언택트가 아닌 컨택트로 가버리니 주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단기 조정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매출 포인트가 원체 좋기 때문에 3분기 이어서 4분기까지 확인하신다면은 주가의 하락 부분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이 언택트 관련주들의 하락, 특히나 대형주들의 하락은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맞추시고 잘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현대제철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추천을 드렸던 10월 언제인가요? 한 초중순쯤에 추천을 드렸었죠. 추천 드리고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재밌는 점은 이 현대제철의 매출 확대 포인트, 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포스코와 같이, 포스코도 주가가 한 3%가량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잘 가잖아요. 컨택트 관련 또 수혜주로 또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도 마찬가지. 거기 따라본다면 또 매출 확대 포인트가 좀 나오는 또 긍정적인 시그널에 현대차 계열의 또 2차 전지 관련한 또 최대 수혜주로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배 구조 관련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비스랑 같이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역시나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추천은 잘 드렸었고요. 29,000원 아래에서 매수 사인을 좀 드리긴 했는데,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잘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항공주들 보자면, 대한항공이 현재 13% 급등세고요. 자, 아시아나 항공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7%가량 급등을 하는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를 봤을 때 사실 아시아나는 이게 이제 매각 이슈가 완전 무너진 상황이라서 뭔가 이것저것 안 좋은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는 좀 피해야 되고, 매수를 한다면 대한항공이지만 현 구간대의 매수는 안 돼요. 추세상으로 보자면 이미 상당 부분 급등한 포인트에서 고점 자리가 완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버슈팅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차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게, 컨택트의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로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 전 고점 포인트 자리 그 이상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초에 나왔던 이런 포인트들, 그리고 코로나 그 전 가격까지 회복을 했지만 이제 실적이 다시 돌아오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3만 원까지 열어두되 단기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절대 단기로 볼 수는 없고요. 약간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아마 상당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대한항공 같은 이런 항공주들 많죠? 이런 관련주들은 꼭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연말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보셔야 돼요.
12월 연내 안으로 또 시진핑 방한 소식이 있잖아요. 또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주가가 또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꽉 가져가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코, 네. 미 풍력산업 최대 수혜 이런 기사거리가 있었습니다. 관련 보고서도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목표 주가 자체를 한 17,000~18,000원까지 올리는 모습이 좀 나오더라고요. 주가가 좀 많이 튀어 올라가는데 참 재밌는 종목이네요. 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1차적인 목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2,000원 정도까지 우선 보시고 그 이상 보셔야 되는 것은 약간 주의가 필요한데 이게 슈팅 구간에서의 전고점 자리 6월 고점, 9월 초 고점 자리가 12,000원 돌파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매도세가 좀 계속적으로 나와서 너무 급하게 이 구간대에 추가적으로 더 갈 거란 기대감보다는 한 12,000원 넘어갔을 때는 조금씩 분할 매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종목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셔야 되니까 천천히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딱히 문제라고 할 거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 스페코 같은 경우는 잘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혹여나 밀려버릴 경우에는 한 1,500원짜리는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원짜리 이탈 시에는 조심스럽게 역시나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10월 19일 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바닥에도 있었고 해서 추천드렸었는데요. 시장 영향 따라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제대로 좀 수익이 나오네요. 그리고 19일 날 또 추천드리고 나서 또 원칙도 많이 또 오르기도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종목은 수익을 한 2에서 3% 많으면은 5%만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오늘 좀 급등이 또 나오는데 이게 좀 짧게 보는 종목은 또 아니에요. 역시나 마찬가지 내년 초까지 해서 느긋하게 보시면은 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대응하실 때 특히나 이제 컨택트 관련주들 제가 이제 계속 보라 몇 달 전부터 한 2달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드디어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컨택트 관련주들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초를 이어가면서 계속 강세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하시면 굉장히 좀 재밌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든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제 추천드렸던 삼성중공업 많이 올랐죠. 추천드리고 나서 또 결국 오늘 고점까지 한다면은 5% 이상 또 수익이 나버린 또 그런 재밌는 종목이 됐습니다. 역시나 삼성중공업도요. 컨택트 관련 수혜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동량 늘어날 거고, 그렇죠? 그래서 BDI 지수도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재밌는 흐름이 조선주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조선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으니 잘 홀딩하시고 내년 초까지는 우선 1차적으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입니다. 최충성 위원님 다시 연결해 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네온텍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MLCC 관련 테마로도 엮여 있고 드론 테마로도 좀 엮여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전 다각화된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고 준비할 때 매수가가 이제 3,200원 구간이었는데 일단 지금은 살짝 써 있는 모습입니다. 3,270원. 네. 200원에 잡으면 좀 좋겠는데 분차대가 조금 지금 살아있으니까 한 7, 80원 자리에서 좀 진입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천천히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정고점 이상은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1차적으로는 한 3,500원을 넘겨줘야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이 좀 시작이 될 텐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일단 3,7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3,050원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뭐 이 구간 3,050원짜리 11선 구간에서 일단 손절 구간을 잡으시고 천천히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조금 효과가 조정이 되는데 항상 밑에서 매매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네온테크입니다. 자, 오늘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네온테크였습니다. 현재의 자리 진입 가능하다라는 전략과 함께 가격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입니다. 이 메이저 수급들의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 좀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좀 천천히 차분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